네, 자카리의 사무총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해양수산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세계에서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노력을 16년 전에 시작했을 때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을 한자리에 모으고자 했습니다. 전인적인 방식으로 한자리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사진의 모습이 되겠죠. 이 내비게이션이 IMO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IMO에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잠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고자 하는가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인 용어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면에서는 영향력을 잃은 것도 같습니다. IMO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IAR라의 이 내비게이션 위원회도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기도 했죠. 위원회의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금까지 잘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을 이 내비게이션에서 해야 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테스트 베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M 그리고 항만 간 의사결정 협력 등등 IAR라도 또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런 테스트베드의 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IAR라에 보고가 된 테스트베드입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즉 저희가 이 내비게이션 노력을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탈탄소화가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인 것처럼 탈탄소화가 대두가 되었고요.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보안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과 적시 도착, JIT와 같은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S모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항해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도 S모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즉 국제 차원에서 합의된 시스템, 커뮤니케이션과 포지셔닝에 이런 합의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회사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암사에서 전략을 담은 이런 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오른쪽에 실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목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회사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고 또 이러한 동향이 업계에 또 암사의 정책 대응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이 전략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럼 디지털 세계에서 내비게이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메이션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동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인풋과 아웃풋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웃풋의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원들의 우려함이나 피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이 큰 그림을 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노이즈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오토메이션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합니다. IMO는 목표 중심의 이 협약을 2025년까지 발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스 선박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외에도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3가지 기타 사항을 보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고 싶은 사고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에어버스 A320 항공기가 미국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조종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허드슨 강에 임시 착륙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조종사의 결정으로 인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장이었던 설린버그 기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한 말은 경험을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오토메이션을 저희가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토메이션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토메이션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화가 일어나면 조종사의 일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사청이라든지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절반으로 부서진 선박인데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지금 좌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은 정부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입니다. 어떤 교육훈련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10년 전에 영국 해협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액디스가 어떻게 계획되고 또 활용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영국에서 2018년에 실행한 연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덴마크도 함께 했는데요. 액디스의 사용과 솔루션 디자인과 표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즉 매칭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전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디스를 종이 기반의 해도에서 벗어난 선진화된 시스템으로서 인식을 하고 이것에 관련된 고유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조화된 표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약 30개 이상의 이 항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보이지 시스템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해사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P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MCP는 다양한 인스턴스를 조화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is an ILA recommendation 그리고 ILA의 권고안도 있죠. 이 권고안을 보면 implementing harmonized solutions. 조화된 솔루션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증과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O의 관련 협약을 보면 1995 협약도 있고요. 이 협약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2023년부터 STCW 협약과 코드가 다시 한번 검토될 예정입니다. 즉 저희는 종이 기반에서 이제 전자 기반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협약의 검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IMO에서도 10년에 한 번씩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성의 도입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세계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이 기반이 아닌 전자 기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 연사분들께서도 표준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전자 세계에서 즉 디지털 월드로 저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자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표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 기자재의 사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이 서적을 소개해드리고 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강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내비게이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토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보의 흐름과 또 선원들의 업무가 좀 더 개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원들이죠. 선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BRM 원칙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자 부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